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 키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단식법이 존재하고요. 그 단식 방법들을 탄생시킨 신체적인 접근법은 참 많은데요. 어째 심리적인 접근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특히 여성의 다이어트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단식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식 반대파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제 프로그램 고객님들께도 웬만하면 자꾸 단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채널 라이브 방송 때도 우리 누구누구님은 아직 단식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결코 단식 반대파가 아닙니다. 다만 단식을 적재적소에 슬기롭게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클 뿐이죠. 그렇다면 우선 단식이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식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식의 가장 큰 이점은 신체의 휴식과 해독에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부분의 시간과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지독하게 나쁜 환경에서 살아온 적이 거의 없어서 여기에 미처 적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게 됐죠.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 우리 고객님들의 중금속 상태를 보면요. 중금속에 문제가 없으신 분을 단 한 분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환경 독소, 식품 첨가물 같은 것을 잘 처리할 준비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찾아 먹는다고 해도 기본 설정값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기적인 단식을 통해서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단식의 또 다른 장점도 있어요.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죠. 세포가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다 라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요. 영양이나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나 혹은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이 망가지면 세포가 이 망가진 소기관을 분해해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고 또 세포 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식을 해서 영양분과 에너지의 유입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그때 망가진 소기관을 잡아먹어서 즉 분해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얻고 에너지로도 사용한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단백질이 재활용되고 몸속에 유해한 단백질도 파괴돼서 세포가 깨끗해지니까 이 역시 몸속 대청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단식의 이점은 식사에 투자되던 시간이 줄어들고 음식에 대해 사용하던 에너지를 내가 아낄 수 있게 되면서 능률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점, 또 몸이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더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단식이라고 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식을 다이어트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신체적, 심리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하려는 단식이 지나친 다이어트 욕심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난 오토파지를 위해 단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 속마음은 마른 몸이 되고 싶어 단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식을 하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저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단식입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단식을 하며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손발이 차지거나 어지럽거나 피로해지는 등의 단기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증상을 방치하면 탈모, 생리지연, 갑상선 기능 이상, 대사 저하, 영양 부족 등의 장기적인 증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고 지나치게 시간을 재고 집착하고 또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진다면 나는 아직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단식만 하면 몸에 나쁜 음식, 즉
가공식품, 디저트, 단맛 나는 음식이나 맥주 이런 것들이 땡기고 너무 먹고 싶다면 이 역시 단식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에너지와 영양분이 부족한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신호를 빠르게 소화되고 금방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음식을 채우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컷 단식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몸에 나쁜 거를 도로 채운다면 대청소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영양 부족에 시달리며 아프고 살찌기 쉬운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을 하려면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질 좋은 자연식과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단식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16대 8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대2 단식이 좋다고 하고 1일 1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의 추천은 자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단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 도시락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점심 단식을, 저녁을 무조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녁 단식을, 즉 나의 건강한 식생활을 제일 심하게 방해하는 시간대에 단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당연히 나머지 식사는 양질의 영양이 듬뿍 든 음식으로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자면 보통 저는 아침 8시에 방탄커피나 그린 스무디 혹은 간단한 음식을 먹고 오전 11시와 오후 한 4, 5시쯤에 클린키토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꼭 16시간 같은 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재는 건 마치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강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심지어 단식하지 않는 날도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 생활에 맞춘 단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우에는 장시간 외부에 있으면서 제대로 식사를 못한 날에는 오후 5시가 넘었어도 집에 와서 양질의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단식보다는 영양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단식하시는 분들이 16대 8 단식을 하시면서 그 16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까봐 고민을 넘어 두려워하시기까지 하는데요. 내가 아직 걸음마밖에 못하면서 막 뛰는 걸 목표로 할 수는 없듯이 내가 아직 식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몸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16시간을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지키는 건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걸음마밖에 못하는 아이에게 자꾸 뛰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다치고 또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태도가 결국 단식을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태도로 단식하지 마세요. 저의 제안은 우선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보시라는 겁니다. 12시간 단식도 엄연히 단식이고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12시간 단식도 생각보다 쉽진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 12시간부터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차차 13시간, 14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